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K푸드 수출, 식량 안보를 위한 물류창고 조성, 김치의 날 제정까지 우리 먹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치과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사장님 모셨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시켜 줘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네, 그렇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배가 불러오는 그런 이름인데 말이죠. 김춘진 사장님, 그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우리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즉 수급 안정하는 회사죠.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안정, 유통 개선, 그리고 수급 안정, 식품 산업을 잘 육성해서 해외에 수출 많이 하고, 그래서 잘 사는 농어민, 그리고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라 하고 1967년에 네.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56년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대외 변수들 때문에 식량이 제대로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느냐, 먹거리들이 제대로 수입이 되고 있느냐 이런 염려들이 많은데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제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이 되지만은 코로나로 고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생겼을 때에 세계 36개 국가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국경이 봉쇄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곡물의 5분의 4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요. 그런데 국경이 봉쇄되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한 톨도 사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이 보다 더 장기적으로 갔더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가 어땠을지 아찔합니다. 자, 상당히 걱정이 얼마나 되죠. 그런 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건지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를 둘러싼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여기 네. 좀 몇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와닿는 키워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저탄소 식생활 네, 그리고 K푸드 세일즈맨이죠. 네. 아주 욕심이 많으셔서 지금 두 개나 또 이제 꼽으셨는데. 네. 여기에 김치전도사하고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꼽으시라고 그랬더니 두 개를, 세 개를 그러면 지금 계속 저탄소 말씀하셔가지고. 식생활 하나 보겠습니다. 저탄소 식생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IPCC 6차 보고서에서 네, 자, 우리가 기후 위기다. 그리고 우리가 즉각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6번째 생명의 대멸종이 올 것이다. 하고 이제 육자 보고서에서 예견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후 위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 위기를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바로 이 기후 위기는 우리 인간이 땅속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를 꺼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육자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다 하고 못을 박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즉각적인 기후 행동을 할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2021년 말에 유엔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31%의 온실가스가 바로 우리가 밥 세끼 먹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식생활을 할 때에 여기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인 농수산 식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말고 먹자. 이러한 운동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인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밥 세끼 먹는 데서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사람이 기후 행동으로 변화되면은 좋은 정책, 좋은 입법,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후 위기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기후 행동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기후 행동으로 변하게 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 이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은 탄수화물, 밥 한 공기를 사실은 하루에 밥 한 공기를 먹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를 좀 줄이는 쪽으로 식생활을 많이 개선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사에서는 실제로 그런 식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먹거리 지수라는 것도 우리가 발표하고 있죠. 먹거리 지수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로컬 푸드라든가 또 이제 버려지는 음식물 갖다가 얼마만큼 줄이느냐. 뭐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먹거리 지수를 발표를 하죠. 즉 우리가 저탄소 식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을 작게 한 농산물. 예를 들면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밭이나 논을 갈지 않는 비경운 농법. 왜 밭이나 논을 갈면은 땅속에 묻혀 있는 유기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 2023년 CS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여는 CS 회의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존 디어 농기계 회사의 존 메이라는 CEO가 기조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AI와 GPS를 이용해서 씨앗을 뿌리고 농약을 주고 또 비료를 주면은 비료의 60%가 절감이 되고 농약의 70%가 절감이 되더라. 바로 이렇게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농산물이 되겠죠. 또 예를 들면은 해조류, 그리고 어패류. 해조류에서는 이제 특히 갈조류 같은 경우에는 미역, 다시마, 감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약 3분의 1은 이 품어져 나와서 갯벌에 이렇게 묻히게 되죠. 바로 이것이 탄소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조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많은 탄소 저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즉 육상 식물, 열대우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50배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패류 같은 경우는 이제 굴각이나 이런 것들이 탄소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조류와 어패류를 많이 먹으면은 그만큼
탄소 배출을 작게 하는 거죠. 또 이제 고기를 드실 때도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를 적게 발생하는 이 사료를 먹인 고기. 또 유전자 개량을 해서 빨리 자라게 해서 그 고기를 먹는다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구매를 할 때 그런 인증 마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장보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농림부 장관처럼 이제 또 이 산업부 장관처럼 아주 거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에서는 또 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치가 그 세계화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나요? 역시 이제 저희 김치 수출을 한 93개국에 하고 있어요. 네. 93개국에 현재 한 1억 5천만 불 어치 수출을 했는데 네. 역시 그렇죠? 많이 미흡하죠. 1년에 그런 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김치를 우리 민족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우리 김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게 김치거든. 네. 과연 750만 제2동포의 우리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나 아랍인들 거기는 종교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알라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지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죠. 그만큼 종교가 정체성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종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제2동포들,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그 벌판에서 우리 까리아스키 고려인들, 그게 운막을 파고 사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역시 김치찌개 끓여서 먹고 가라.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는 브라질에다가 얼마나 마찬가지죠. 김치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나요? 미국은 현재 3,400만 불 어치가 이제 네. 걸렸는데 작년보다 네. 약 34%가 그럼 미국의 그 주요한 마켓들, 뭐 홀푸드 마켓이나 이런 데도 구입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김치가 대부분의 미국 주류 마트에서 다 김치를 근데 이제 팔고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김치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긴 하지만 사실 맵고 뭐 강하다. 이게 뭐 맛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역시 네. 이 미국인들이 헬스 말하자면 매거진이라는 미국의 현지화되는 그런 이제 김치가 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많은 김치가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의 마트뿐만 아니라 5대 건강식품으로 미국의 헬스 매거진에서 뽑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김치, 요거트, 올리브유, 그다음에 렌틸콩 그리고 낫도 이렇게 뽑혔는데 우리 김치 자랑을 한다면은 김치가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작용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작용을 해요. 이제 김치가 좋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본인들도 사실은 많이 그러면 알고 있죠. 김치의 날을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김치의 날은 왜 만든 겁니까? 김치의 날은 이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중국이 파우차이다 해서 자기네 나라가 종주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김치 팔러 갈 때 중국에서 이제 신치라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어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김치로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인데 세계 최대 강국이 미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김치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이걸 알리기 인정받자.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몇 개 지역에서 지금 김치의 캘리포니아 날이 주에서 예, 첫 번째로 됐고 2021년에 이제 김치의 날을 만들었고. 캘리포니아 하원에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네.
김치데이를 이제 제정을 했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제정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버지니아 네.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 수도인 뉴욕주 네. 그리고 하와이 그럼 지금 지금 예, 지난해 말 현재로 보면 어느 정도 몇 개의 도시나 몇 개 12개 주와 시에서 네.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는 그럼 이제 김치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제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우선 그 김치의 날을 제정하면은 음. 그만큼 미국인들한테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김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버지니아 주가 이제 미국 그 워싱턴 DC를 싸고 있는 주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지니아 주에서 먹는 걸 날로 최초로 음. 이 김치의 날을 제정을 했어요. 아, 그 자체가 뉴스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시민들이 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김치를 먹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 뭐 김치의 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또 그걸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공사가 김치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겁니까?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관련자들이 이제 미국의 의원이나 또 주지사나 뭐 시정부 예, 뭐 관계자 시장이나 같은 이런 네, 네. 관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라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 지사를 통해서 이 필요성을 알리고 음. 또 이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상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노력.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사장님께서 거의 뭐 김치 전도사가 되신 거네요. 전도사라기보다는 많은 우리 제2 동포들 네. 그동안에 김치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주한 미군들 음. 유엔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험프리 기지에 5만 5천 명의 미군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에 80개국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750개 기지가 있죠. 이 사람들이 2년 내지 3년 만에 노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 김치를 비롯한 K푸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전 미국의 12개 주와 시에서 제정 및 선포를 했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시, 아르헨티나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시켜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또 유럽의 영국에서는 킹스턴 왕립구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 하와이주를 비롯한 많은 주와 시에서 제정 및 선포를 했죠. 기억에 남는 걸로서는 역시 작년 12월 달에 2022년 12월에 미국 워싱턴 DC의 하원 도서관에서 김치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김치의 날 행사를 할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 의회 도서관이 있는 것은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다. 그런데 행정부 밑에 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독재로 흐르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중앙도서관을 둔다는 말과 함께 바로 우리 김치는 굉장히 우리 지구인들한테 좋은
건강식품이다. 그리고 또 김치를 먹으면 속이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만일에 푸틴이 김치를 사랑했더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다. 바로 이렇게 귀중한 우리 김치를 한국인만이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도서관 설립 정신에 따라서 미 도서관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역시 전체 미국인과 함께 이러한 김치의 효능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거기 의원들 또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K푸드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치를 팔려다 보니까 또 김밥이 품절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김밥이 그동안에 상당히 여기에서 아니 어떤 김밥을 그런 팔면은 행사에서 그런 일이 네. 있었던 겁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운송이나 보관 기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냉동 김밥이라고 그래서 김밥을 이렇게 얼려가지고 아하. 또 해동하는 기술 이렇게 해서 김밥을 파니까 이 맛도 있고 또 보관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국인들이 이 맛있는 김밥을 접해보니까 그러면 동이 났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김밥 냉동 김밥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 건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만들었나요? 냉동 김밥을 만드는 그러한 중소기업체와 이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네.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자연나라라는 그러한 회사에서 김밥을 수입을 해서 미국 그 주류 시장에 진출을 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공사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좋은 식품을 발굴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품절이 된 겁니까? 그게 뭐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물량을 조금밖에 안 가지고 와서 그런 겁니까? 과거에 네. 우리 김밥이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했을 때는 이게 유통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맛이 없죠. 네, 저도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냉동 김밥은. 선도가 네. 떨어지잖아요. 근데 냉동 김밥은 음. 냉동을 했다가 녹이를 해동을 해서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맛있는 그러한 김밥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맛이 있으니까 많이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이 제조 시설이 부족해서 네. 아주 동이 났죠. 그래서 한국의 K푸드가 이제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김치를 포함해서 한국의 K푸드가 우리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국의 농산식품 이 수출을 작년에 120억 불 달성을 했어요. 120억 불. 2021년에 100억 불을 돌파했고 네. 2022년에 12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현재 115억 한 6천만 불치 수출을 그럼 가장 했는데 많이 팔리는 우리 네. K푸드는 뭡니까? 역시 라면이죠. 여기 지금 라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네. 라면이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농수산식품 중에서 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라면인데 네. 그러고 또 다른 게 어떤 겁니까? 주요 수출 품목이. 이제 김. 아하. 김이 한 7억 달러. 김도 많이 팔리네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라면, 김 그리고 이제 신선 상품 중에서는 이 딸기가 약 한 거의 8천만 불. 그럼 그런 이 우리 농수산 식품을 전 세계적으로 팔기 위해서 굉장히 뭐 여러 바이어들 만나고 또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네. 또 한국에 초대를 해서 음. BKF라고 그래서 직접 기업과 바이어들을 연결시켜서 음. 상담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죠. 이제 먹거리의 수출에서는 위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 조건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그 세계 각국의 그런 조건에 맞게끔 수출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지사가 19개가 있어요. 공사에서. 예, 17개 지사에 1개 법인에 1개 사무소가 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파리지사 하나인데 네. 하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2023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지사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중남미 쪽에 우리 수출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지사가 있기 때문에 상파울루의 김치데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김치데이를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했죠. 즉, 아르헨티나는 국가 기념이에요. 예, 상원과 하원을 통과시키고 이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한 거죠. 그래서 막달레나 상원 의원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의원을 저희가 1월 달에 한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 감사회에도 표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면서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건가요? 해외 많이 내다 팔면은 네. 그만큼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리잖아요. 실제 어떤 수치적으로 조금 늘어난 게 있나요? 사실 김이라든가 뭐 이런 딸기, 포도, 뭐 포도도 샤인머스켓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농수산 식품이 많이 해외에 수출되면은 소득 증대가 그만큼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구당 얼마 증가했다 이런 통계는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 일본이 100억 불 수출을 돌파를 못했어요. 일본의 목표가 100억 달러 수출입니다. 농수산물 부문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야 한국이 왜 이렇게 농수산 수출을 많이 하나 하고 보니까 AT라는 기관이 있더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 공사와 비슷한 재팬푸드라고 하는 기관을 2019년에 신설을 해서 아하. 열심히 일본도 농수산식품 해외 수출에 지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T는 이제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의 영어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음. 야건데 사실 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는 유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하는 회사를 이렇게 유통만 하는 회사로 아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배추 한 포기 가져와서 이거 팔아달라. 어떤 분들은 잡채를 가져가서 팔아달라. 네. 또 감자, 고구마 팔아달라고 많이 오시는데 저희 이 공사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라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은 하나의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은 아니죠. 즉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통해서 수급 안정하고 또 농산식품 산업을 잘 육성을 해서 해외에 많이 내다 팔아서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라 이런 회사죠.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공공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급식을 하는데 한 3조 7천억 정도의 이제 공공급식이에요. 네. 근데 업체로부터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0.03%. 네. 또 이제 학교로부터 받는 것도 0.03%. 10조를 하면은 학교에서 30억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1조를 하면 30억. 네. 1조. 네.
그러니까 다들 오셔서 내 거 팔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완전히 우리는 이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음, 일종의 공익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다. 이게 돈하고는 우리 무관한 의사죠. 현재 군급식이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2021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4개 부대에 4개 대대에 3개 부대를 시범 사업 실시를 했고 또 2021년은 11개 사단에 3개 부대를 시범 사업을 지금까지 실시해 오면서 분급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바로 이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 중, 고, 대학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이제 요즘엔 푸드테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농수산, 식품 분야에서 이 기술적인 또 어떤 품질의 그 향상 이런 걸 위한 많은 그 노력이 있는데 사실 푸드테크의 역할도 지금 AT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푸드테크는 거기에다가 제 농수산식품에 어떻게 하면은 여기다가 IT나 BT 뭐 이러한 첨단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가 우리 창의력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네네네. 우리는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온대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효식품의 보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구의 맛을 아는데요. 그래서 얼마든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저력이 있는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푸드테크를 가미를 해서 지구인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만들어서 대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주죠.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4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해요. 인구는 우리의 40%. 우리 저 인구가 30%뿐이 안 돼요. 그리고 영토는 우리의 40%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현재 무역 수지 국가의 80% 이상이 농수산식품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 네. 대한민국도 이제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하는 국가로 발전해서 우리 무역 수지의 효자 노릇을 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농수산식품의 미래의 꿈이자 희망이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즉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의 식품을 푸드테크를 가미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값을 비싸게 받고 또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또 의료용품. 우리가 소비처가 있는 곳은 우리가 다 테크를 가미해서 소비처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의 농수산식품을 만들고 다른 또 화장품이나 의료용품까지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능성 식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식량 안보도 지금 중요한 이슈여서 이제 새만금의 전체적인 식량 저장을 위한 물류기지 이거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곡물의 5분의 4를 수입해 먹는다. 그래서 식량 안보에 취약하죠.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급률을 높이고 자급률을 높여서 이제 밀 자급률이 1% 정도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도 이제 자급률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창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또 전라남도 그리고 경남에 이 비축 기지를 지금 2023년부터 4년부터 만들려고 지금 예타가 거의 끝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해외에서 어차피 이 곡물을 오븐에서를 수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보 차원에서는 그때그때 현대 경영 기법은 재고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유사시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쌓여 있는 곡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곡물이 많이 쌓여 있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 비단 새만금이 아니라 어떤 데도 대한민국에 여건이 되는 데는 이러한 비축 기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비축 기지 만들자는 거죠. 새만금이 됐든 부산항이 됐든 목포항이 됐든 저 강릉항이 됐든 여건만 되면 어떤 데든지 다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참고로 6군데 이런 비축 기지가 있어요. 도쿄만 위에 카지마항이라든가 또 일본의 오사카항 옆에 있는 쿠라시키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홋카이도라든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즉 이런 컨셉은 뭐냐면은 항만에 큰 벌크선으로 딱하니 실어와서 접알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기계식으로 석선식으로 동시에 하역을 해서 사일로에다가 하역을 하고 사일로 옆에다가 예를 들어 콩이 들어온다면은 콩기름 짜는 공장은 버튼만 하나 누르면 콩이 들어가서 콩기름이 돼서 나오고 또 이제 나머지는 대두박이 나오는데 대두박하고 연결시켜서 사료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물류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이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 카길이라든가 ADM이라든가 누이드레프스라든가 번기라든가 이런 회사 또 대한민국의 이 포철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림이라든지 이런 민간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다 사일로를 짓고 그럼 사일로를 지면은 거의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공 처리에도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이 투자하게 만들어. 단 국가가 항만은 만들어야죠.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항만을 만들어달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새만금은 지금 현재 항만 조성 중에 있고 배후단지를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도 입주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천항이 됐든 평창항이 됐든 어떤 항이 됐든 여기에 알맞는 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가 됐든 선정해서 이러한 비축 기지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식품 단지도 만들자. 이제 이런 거죠. 가지망도 보면은 일본의 젠노 이사만 25만 톤의 사일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연계해서 그 식품 회사들이 가공 처리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집저가된 식품에 저장하고 가공 처리하고 연계해서 만든다면 바로 또 배로 실어서 수출도 하고 이런 걸 만들자 하는 것이 식량 안보 콤비나트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K푸드의 이 전도사, 세일즈맨이시고 또 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원래는 지금 이런 회사 경영을 하신 분이 아니고 치과 의사라고 들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치과 대학을 어디 네, 제가 원래 치과에서 했는데 네. 맹모 삼천직이라고 제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망명 시절에 치료를 했어요. 네. 그래서 1985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한국에 계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김대중 대통령을 연결시켜 줘서 2년이 돼서 치료하게 됐는데 그럼 그때는 이제 치과 의사로 그렇죠. 개업을 하신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1985년에 만나셨고 그때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6년에 만나셨고 치아를 이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주치의 역할을 하셨고 이가 아주 안 좋으시죠. 치료를 이호 여사님도 이가 아주 안 좋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제 치과를 자주 오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또 치료받게 됐고, 그리고 영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저한테 어느 날 동교동으로 11시까지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야 나. 그래서 나가 누구야 했더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내일 11시까지 동교동으로 좀 들어.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어요. 왜 환자 보는 사람 보고 밤이 아니고 낮에 오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정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현 상황을 물어볼 거다. 그리고 정치를 하신다면은 일부 인사를 영입하라 그러다. 사람 청가할. 그리고 저한테도 이 정치를 하라고 권유하실지도 모르겠다 해서 밤새껏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DJP 연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뭐 굉장히 아주 차가운 반응이었죠. 그래서 제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미국과 소련도 2차 대전 때 공동 목표를 위해서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를 재개하신다면은 이길 뿐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BJP 연합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얘기. 그 당시에 정치를 다시 시작하시면은 이길 뿐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할 분들을 추천을 해달라. 그리고 저한테도 정치를 권유를 하셔서 이미 각오를 하고 왔다. 예, 제가 이미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역할도 보다 더 값진 일이겠다 싶어서 이제 정치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창다운 발기인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치과 의사분들께서는 앞으로 환자들을 만나시면서 전부 다 전화를 나한테 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99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를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데 누가 병원에 오실 때는 다른 환자들은 일체 받지 않죠. 근데 마침 이제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은 이제 안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근데 치료를 하는데 이 탤런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통령 당선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리의 말씀을 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도 울고 또 본인도 울고, 그래서 저도 뭐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울다만 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영국에 가실 때 저한테 어느 대구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인이 집 앞에 그 굴비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가셨다고 하면서 그 굴비하고 그다음에 뭐 매주 순을 이렇게 한 박스 가져오셨어요. 이게 어느 중소 기업인이 집 앞에 놓고 갔다고, 이름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갖다 주셔서, 이제 저는 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호주에 갔다 오면서 이 캥거루 사타구니로 만든 동전 지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걸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오는 지갑이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계시다가 아니 이거 인자 주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제가 무척 당황해가지고 있으니까 행운이 온다는 것을 인제 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선거 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국에 가면 지하철 타고 하니까 이게 동전되게 넣고 이게 굉장히 기묘하겠구만. 행운이 온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고이 간직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역시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그 행운의 지갑이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치과 진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일 텐데 말이죠. 또 그런 정치의 거대한 전략까지를 또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지사지하면 지성여신이란 말이죠. 네. 생각하고 생각하면 신과 같이 된다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역시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상대방과 제 생각이 똑같아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라고 권유했을 때는 제가 이제 정치의 그런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2004년에는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왜 간절했느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국가다. 그래서 기본법 만들고 또 이제 장수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만들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보험법을 도입한 그러한 교수가 일본의 개유대학의 이케가미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 받고 일본 전역을 돌아보고 또 이제 미국 동부권에 가서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고 동부권을 다 돌아다보고 그리고 이제 나니까 너무나 이제 간절해서 다시 이제 보건학 박사를 다시 취득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분야의 퍼블릭 헬스를 다시 공부하고 났더니 너무나 이게 간절한 거죠. 그래서 물건 없어서라도 누가 국회의원 되겠다. 나도 물건 없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이 법을 제정하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을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그 법을 우리 의원실에도 직접 제정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지금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노인 장기요양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졌죠. 사실은 그렇게 치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또 정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좋은 법도 만드시고 좋은 의정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앞으로도 훌륭한 이 역할을 K푸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외국인들이 김치를 찾고 K푸드의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과 우리나라의 먹거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춘진 사장님 모시고 좋은 우리 한국 먹거리의 자랑거리들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